여섯 분의 정예대담꾼이 딱 3가지 키워드로 신기술 지식을 떠먹여드립니다. 가장 먼저 나눠볼 키워드가 챗 GPT입니다. 메타의 라마나 아니면 최근 뒤흔들었던 중국의 딥시크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성능과 규모의 언어 모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LG CNS는 엑스원 같은 엔진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고객들이 쓸 수 있는 완성된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제가 또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성형 AI가 엉뚱한 답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거짓인 대답을 진짜같이 대답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런 모델들은 과거에 방대한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텍스트를 학습해두고 또 그 기반으로 대답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항상 옳은 정답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모델이 출시될 때 특정 시점까지 학습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버전별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 보니까 실시간으로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는 또 아닌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간 허언증 환자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너무 호언장담하니까 나도 그냥 진짠가? 이럴 수 있는. 그죠? 우리 소연 학생은 할루시네이션 경험을 좀 많이 해보셨어요? 보통 산업공학과에서 수학 문제를 빨리 풀려고 그 엑스프레스라는 툴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GPT가 이 엑스프레스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제를 할 때 도통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어떤 함수를 써보래요. 근데 그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GPT를 막 야단쳤던 좀. 혼을 내야 돼요. 근데 GPT 또 사과 잘합니다. 네, 사과를 참 잘하더라고요. 뇌피셜로 했다고 죄송하다고. 저도 수학 문제를 풀 때 종종 이제 활용했었거든요. 기존에 접했던 예제는 정말 기깔나게 그 풀이 과정을 착 설명해 주는데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거나 약간 꽈놓으면은 얘가 중간에 누가 봐도 틀린 수식으로 넘어가서 틀린 답을 내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그런. 수학 문제가 특별히 그렇죠. 왜냐면 정해진 법칙대로 가면 되는 건데 사실 AI는 그 데이터가 없으면 답을 내기 좀 어려워지니까 모든 문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풀어본 데이터가 있진 않잖아요. 이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GPT가 기본적으로 반응형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집니다. 컴퓨터학과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해봐 라고 하면 좀 더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나올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5세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 좀 더 직관적이고 쉬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전 질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 GPT가 내가 원하는 사항을 잘 인지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보다 좀 정확한 답변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AI 자체가 현재 상황이나 현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약간의 할루시네이션 현상, 그러니까 환각을 경험하는 거죠. 조금 더 흥미로운 이 프롬프팅 기법이 있는데 이제 감정 프롬프팅이라고 하거든요. GPT한테 GPT가 사람인 것처럼 너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해주지 못하면 우리 집 고양이가 다칠 거야. 이런 식으로 마치 감정이 호소하듯이 아니면은 우리 할머니 마지막 소원이 너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답변이 향상됩니다. 오, 그래요? 네, GPT가 실제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해서 저 인간 세계의 종말이 온 건 아니고요. 이런 언어 모델은 실제 대화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 후배가 그냥 선배 이 프로젝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 프로젝트 설명할 때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지만 엘리베이터 탔는데 바로 그 대표님이 타셔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겠나? 이러면은 제가 최대한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만 골라서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아니면 다음 주에서 바로 내리던가. 예, 그렇죠. 바로 이제 죄송합니다. 저 지금 내려야 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제 대화 사례를 보고 이제 언어 모델도 조금 중요한 게 걸렸을 때는 내가 대답을 좀 더 정확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는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세요? 유학을 오래 해서. 유학으로 하셨구나. 네, 가끔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영어로 하셔도 괜찮아요. 네, 저 한 글자 막 붙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AI 챗봇 같은 경우에 이 친구가 잘못된 답을 내놓는다,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그럼 정말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할루시네이션을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 한 가지가 파인 튜닝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냥 언어 모델은
수능 국어 1등급을 맞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국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이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고 금융회사에 갔는데 전문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막 질문이 들어오면 잘 모르니까 그럴듯하게 이제 거짓말로 꾸며서, 물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쵸, 그쵸.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임기응변한. 그렇죠. 근데 파인 튜닝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면 이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AI가 법률적인 지식을 많이 학습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한다면 법률 전문 AI가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의료 영상이나 엑스레이 정보를 많이 학습을 하면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판별하는 그런 전문가 AI가 되는 그런 과정을 파인 튜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튜닝도 LG CNS가 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그렇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AI가. 파인 튜닝도 LG CNS가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영역이겠네요. 특히 그러니까 저희가 금융권이랑 많이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그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업무 프로세스에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요. 엄밀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파인 튜닝이라는 방법 외에도 이제 레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레그는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직역하자면은 가져온 검색된 정보로 생성을 증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저희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엄선되고 검증된 자료만 미리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모델이 답을 할 때 너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만 끌어와서 이거 기반으로만 답변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이제 할루시네이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죠. 그럼 그걸 통해서 기업들은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요거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가 또 그 어떻게 보면 LG CNS의 기술력에 대한 좀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혜님이 계신 연구원에서 저희만의 하나의 키룩이라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영역의 업무인 게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키워드식으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은 매뉴얼 상에는 뭐 만 13세 미만은 뭐 얼마 정도의 요금을 내야 돼 라고 매뉴얼 상에 써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 안 하거든요. 만 13세라고 절대 질문 안 하고 초등학생은 얼마인가요? 뭐 우리 아이가 있는데 얼마인가요? 보통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제너럴하게 질문하세요. 이런 거에 의미를 파악해서 의미를 기반으로 대조를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원하는 의미랑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매뉴얼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해서 잘 가져와서 이걸 바탕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의미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도와주는 솔루션을 키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해석을 좀 해주는 거군요. 그 숨겨진 의미를. 네, 키룩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나 오늘 바뀐 거 없어? 그걸 딱 들으면은 헤어지자는 뜻인가? 이런 거를 해석하는. 정확하십니다. 아, 네. 굉장히 이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그거군요. 마지막 키워드 AI 에이전트입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AI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AI가 어디까지 내 일을 덜어줄 것인가? 내가 얼마나 AI 때문에 편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AI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요즘 가까운 미래로 생각되는 게 이제 로봇과의 연계인 것 같은데, 이제 AI가 어떤 피지컬한 형태를 가지게 되면 직접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스스로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뭔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게 된다면 또 새로운 시대가 좀 열리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몸을 얻게 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야 저기 강남 맛집 찾아줘 이러면은 강남 막 검색하고 맛집 검색해서 그냥 강남 뭔지도 모르면서 막 써내려 갔는데, 지금은 이제 로봇이 딱 가서 여기가 강남역인가? 저기 카레집이 있구나? 이거 다 학습한 다음에 강남 맛집 물어보면 내가 강남 가봤거든. 그럼 거기에 대한 맛집을 정말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네. 사람이 줄을 이만큼 서 있으니까 여기가 맛집이구나. 이걸 학습한다는 거죠. 그렇죠. 몸을 갖는 AI. 대단하고요. 네, AI 에이전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지혜님, AI와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까? 아, 근데 먼 미래에는 자비스라든지 영화 허도 굉장히 저는 거의 온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요새 AI랑 대화를 하면은 리액션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하하 막 이래요. 안 웃긴데 웃고 조크도 하고. 맞아요. 이거 거의 영화 허입니다. 맞아요. 그죠? 힘든 거 얘기하면 위로도 엄청 잘 해주고요. 그 목소리도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먼 미래에는 이게 사실 저희가 버추얼 아이돌도 있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교수님, AI 에이전트가 그럼 어디까지 지금 가능한 거예요? 영화에서 보는 그 영화 자비스 같이 뭐 모든 걸 스스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요. 간단한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뭐 회의록을 요약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기업에서는 고객 상담, 데이터 분석, 뭐 공정 자동화 이런 프로세스를 조금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현재 에이전트 AI 방식들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그 챗 GPT 유료 버전에 이제 오픈 AI의 AI 에이전트인 그 오퍼레이터가 탑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LA 다저스 모자를 사고 싶어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랑 연동이 돼서 알아서 제품을 비교해서 이렇게 갖다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확실히 뭔가 AI 에이전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AI 에이전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LG CNS AI 에이전트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네, 어떤 거 하고 계십니까? 금융권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금융권에서는 AI 에이전트도 정확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좀 돌다리를 한 3-4번 두들겨 건너는 입장에서 점진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모 카드 회사에 광고 심의 에이전트를 한번 구축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심의 에이전트는 금융권에서 광고를 낼 때는 규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바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되고, 이런 언어는 쓰면 안 되고 해서 이 체크할 상황이 한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금융권에서 광고 심의를 할 때 마케터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세요. 아, 나는 되게 이쁘게 광고 만들어 왔는데 저쪽 뭐 법무팀에서 이거 안 돼, 다시 고쳐와, 이런 식으로 하는 빠꾸를 소위 말해서 먹이는 상황이 상당히 많다고. 빠꾸를 먹이는군요. 네. 전문 용어가 역시 근데 유학파라서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요. 예. 자동 그 검수 에이전트는 마케터가 먼저 초안을 올리면은 생성형 AI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금지 단어가 쓰였는지, 안 그러면은 뭐 전반적인 구성이 회사 규정하고 일치하는지 해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사이클을 돌린 다음에 마케터한테 바로 얘기해줘요. 아, 이런 부분 수정돼야지 우리 회사 뭐 규정이랑 매치가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마케터들 그리고 법무팀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협업을 하는 이 프로세스를 상당히 줄여주는 에이전트를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조건인데 50개나 되면은 이거를 다 숙제해도 놓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때 AI가 좀 도와주면은 훨씬 깔끔하게 완벽하게 통과가 좀 잘 되는 그런 또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금융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AI가 굉장히 잘 막아주니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최근에 또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작년 말부터 생성형 그 AI 빅테크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개념이 있는데, 그 에이전틱 AI 시대에 저희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올해 에이전틱 AI 랩이라는 그런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와, 팀이 만들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AI 에이전트는 조금 더 제한된 그런, 예를 들어 날씨 검색할 때는 날씨 검색하고, 아니면 쇼핑할 땐 쇼핑하고, 이런 것들을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전틱 AI가 좀 더 그 자비스나 영화 허에 나왔던 그런 조금 더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거를 할지를 좀 더 추론도 잘하고, 그런 좀 완성형 AI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하나 다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비서는 야, 이 A 해, B 해, C 해. 그러면 이제 네, A하고 B하고 C하고 네, 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의 비서였으면은 좀 발전된 비서들은 7시 뭐 약속 하나 잡아. 그러면 누구를 만나시군요. 그러면은 아마 앞에 일정이 끝나고 만나시는 걸 테니 그 근처 식당을 예약할까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똑똑하게 알아서 판단을 하고 제안을 해주면 우리가 승인만 하면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학계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있죠? 네, 뭐 근데 학계에서도 최근에야 이제 그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원래? 빠르게 원래 도입하신 것 같아요. 학계가 빠르고 기업이 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확실히 그랬는데 네. 기업에서도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기업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예. 아까 설명드렸던 이미지 생성 AI 팩 드래그에서도 사실 근데 이미지 생성이라는 개념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뭘 생성하는 거야? 뭐야 그렇죠. 도대체? 뭘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이것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드래그에서는 플래너라는 이 에이전틱 AI를 도입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망고처럼 생긴 바닥에 놓는 리클라이너를 그려줘 라고 하면 사실 사람인 저도 바닥에 놓는 리클라이너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아, 네. 그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에이전틱 AI인 플래너가 알아서 그러면 바닥에 놓는 리클라이너는 어떻게 생겼지? 필요한 정보도 검색해오고 생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쓸지도 정해주고 그리고 어떤 도구들을 쓸지도 다 정해서 간단한 한마디 말로 이제 사람한테 말하듯이 말하면 딱 결과를 알아서 추론하고 계획하고 생성해서 주는 진짜 거의 본부장님들 일하듯이 야 이거 해봐 이러면 이제 알아서 막 계획을 다 짜가지고 요걸 가져오자 저걸 가져오자 뭘 쓰자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아야 다시 해 그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진짜 편해지네. 비서가 아니라 거의 스타트업 수준으로 약간 사내 스타트업을 하나 만드는 AI 몇 명 뽑아가지고 막 얘는 너는 과장 대리 해가지고 AI끼리 직급도 만들고 똑똑하면 야 너 승진이다. 이제 너 얘가 하는 말 들어. 그럼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와 이런 일 벌어지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구현된 LLM 시스템도 이렇게 말씀하신 과장 역할의 사람이 LLM 젖지라고 해서 에이전트가 일을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한번 검수해주는 그런 에이전트는 이미 상용화가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의 대담꾼 6분과 함께 AI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좀 여쭈겠습니다. 뭐 학계에 접하는 내용들만 많이 알고 있었는데 또 기업에서 그리고 LGCN에서 발빠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에이전틱 AI나 뭐 다른 모델들도 활발하게 이미 개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무적이고 또 학생들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은 이제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듣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데 별로 재미없어. 딴 얘기나 하자. 근데 이렇게 오늘 업계분들하고 같이 학계분들하고 잘 재밌는 AI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오늘 이제 AI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제가 공부를 마치고 LGCNS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들고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찰스 아인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종이다. 네, AI 시대 이미 왔습니다. 이제는 AI를 쓰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AI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고 뭐 언젠가 쓰겠지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입문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쓰고 계신 분들도 내가 지금 쓰는 AI 말고도 새로운 AI, 좀 나한테 맞는 AI 찾아서 다양하게 써보시고 경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AI 지식 정말 많이 떠먹으셨죠? 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떠먹여 줄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